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국도 간단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이준서 정치부 기자,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주 가까이 이어졌던 말 그대로 유승민 정국, 결국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네. 오늘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정작 긴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정된 수순대로 저는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예정된 모습대로 이렇게 정치가 흘러가는 것은 좋은 건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말씀을 하셨듯이 결자 해지나 선당 후사라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치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임기,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 부여된 것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그리고 제도가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정치에서 독불장군은 없다. 정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것을 아주 나쁜 말로 하면 패거리 집단이죠. 뜻을 같이, 이것을 또 뭐 한자로 하면 동지고, 정치적 동지. 정치적 동지가 같이 가는 길에 조금 튀거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얘기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식으로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뽑아둔 국가의 원수의주의가 있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행정부 수장의 역할, 그리고 자신을 공천해준 당의 국정차를 같이 갈 당의 정부 여당의 지도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패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동지들이 같이 갈 때 유승민 의원이 튄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의 지위가 없었으면 지금 상관이 없는데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대표가 질 수도 없고 대통령이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시지탄이 있다고 봅니다. 결자 해지의 정국이었다. 민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저께 밤에 일부 의원들이 이게 아예 김무성 지도부 체제까지 흔들리는 그런 모임들, 움직임들이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 결국에서 하더라도 투표로 가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싱겁게 또 일찍 끝났죠. 도시락도 들어갔는데 도시락 먹을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발언자 수도 훨씬 더 적고 해서 사실 어찌됐건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새누리당이 당천간이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빨리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사실은 이제 오늘 국회 출입기자들 상당히 분주한 오전을 보냈는데 전반적인 의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먼저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수가 12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수가 160명이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게 참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의원총회 참석 숫자를 보면 7, 80명, 100명을 넘기 힘듭니다. 따라서 120명 참석했다는 것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크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아까도 방금 이제 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싱거운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태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현실론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발언을 좀 자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몇 명 정도나 의원들이 지금 발언을 신청하고 실제 발언을 했나요? 30명 정도가 일단 신청을 했는데요. 실제 발언자는 그보다 좀 적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초반에 비박계 이제 김용태 의원이 표결을 합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 비박계에서는 표결을 해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의 의원들의 뜻을 다 묻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발언하고 곧바로 퇴장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표결까지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굳이 표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결의안이라든가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도 역시 채택이 되지 않았죠? 결의안 애초 어제 최고위에서 추진했던 거는 사퇴 권고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었죠. 다만
그 얘기는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깔고 의원총회를 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박계 의원들의 좀 반발이 있었고요. 네. 그 반발을 감안해서 수위를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논의를 한다는 그 안건으로 조금 배려를 좀 톤다운을 했다고 할까요? 예. 좀 비박계 의원들의 뭐 그걸 좀 배려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 4시간 논의를 벌이고 나서 나온 것이 유승민 사퇴 권고를 이제 추인하는 쪽으로 박수로도 그것도 추인을 했죠. 뭐 대다수 박수라기보다는 이제 추인합시다라고 하니까 특별히 반론이 없는 상태에서 몇 분이 박수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 원장님,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뭐 어젯밤 대략 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진 상태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퇴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항 1조를 지키기 위해다. 대한민국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에 향해서 애둘러서 끝까지 버티는 그 저항의 한마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13일간 버텼지만은 내가 불가피하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물러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지엄한 가치는 그 대통령이 함부로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그 여당의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의 그 거취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는 아니다. 라고 이 대통령을 향해서 애둘러서 예. 그 끝까지 저항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그 사퇴 해결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참 저는 이제 현직 새누리당 원내대표 직전까지 했고 대통령을 향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로 지금 비치는데 법과 원칙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입장에서 내가 원내대표직을 지금까지 했고 그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한다는 뉘앙스를 익힌다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저는 아주 큰 리스크가 같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물러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였고 이미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이미 물러나는 시점에서 대통령을 향해서는 직격탄을 반민주적인 지도자라고 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갖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저는 말을 대통령을 예. 향해서 던졌다고 보고 이 말로써 정치적인 홀로서기를 선언했다고 봅니다. 사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향해 제 갈 길을 가겠다. 이 말에 대해서는 장 교수님 어떤 의미로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해석이 나오는데요. 뭐 정치 철학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따뜻하고 차가운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커다란 뚝이고 진보는 출렁이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출렁이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는 자유주의적인 시점에서 새누리당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보라는 것은 이제 야당이 계속 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복지라든가 서민 이런 뭐 인권 이런 걸 통해서 정부 보수 세력을 견제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정의로운 진보 뭐 오늘 얘기한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것도 역시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건데 보수와 진보의 어떤 철학적 개념을 거기다 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절치 않다. 네. 민 원장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노선의 문제, 노선 갈등, 노선 투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진영을 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계 개편 또 크게 나가면 그렇게도 볼 시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가고자 하는 유승민의 이 새 길이 새로운 보수의 길이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고 그러면은 오늘 유승민 후보 원내대표의 그 사퇴 해결문은 현대 정치사에서 한 대목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대통령 곁을 떠나 세력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을 떠나지만은 새로운 이념과 가치, 따뜻한 보수라는 그런 가치로 비박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친노도 아닌 정말 중도 개혁 실용 정당의 어떤 그 첫 씨앗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사실 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되겠네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이후 또 유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적 위상, 또 일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정치부 취재 기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좀 일반인들의 시각과 취재 기자들의 좀 시각이 좀 다 온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평소 이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스타일입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 보통 취재진들은 사실 그런 인사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로서도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뭐 없진 않았고요. 예. 특히나 오늘 마지막에 지금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마지막 사태의 변 역시도 예. 이제 내가 이렇게 물러날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이나 친박계 한테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선언이거든요. 예. 그 역시 뭐 기존에 해왔던 유승민 대표의 스타일 뭐 그대로 뭐 그 맥락 아닌가 싶습니다. 장 교수님, 네. 사실 그럼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철학적으로는 지금 이제 따뜻한 보수라는 것은 보수적인 기존의 가치에다가 복지라든가 진보적 가치를 더해서 중도적으로 오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정당이 지금 다 중도 정당입니다. 극보수나 극좌파라는 것은 지난번에 통진당이나 기타 정의당 이 정도가 이제 그쪽에 속하고, 나머지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은 지역적 기반 지역 패권 정당이고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으로 봐서는 중도정당 측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도 복지 전쟁을 해서 새누리당이 136조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가 196조 복지 공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이미 진보 측에 가까운 그런 지금 프레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따뜻한 보수라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제 뭐 다만 중도 실용 정당을 걷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누가 중도 실용 정당을 기존에 해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프레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중도 실용이라고 정의를 할 것인가?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창출할 가치를 수 있겠느냐? 창출하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홀로서기 하면 일단은 당을 떠나서 새로운 세력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의 어떤 헤게모니라는 것이 엄청나게 튼튼해서 예. 이것을 깨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치열하게 이미 자리 잡은 친노나 비노, 반노, 그리고 지역 호남 세력 여러 가지가 지금 이합 집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이 스탠스,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중도 실용 정당의 스탠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네. 윤 원장님, 사실 이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제 사퇴로 오히려 새누리당 내부의 권력 지형이 분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변화가 이렇게 되면서 일단 이제 잠복기로 들어갔지만은 밑에서는 훨씬 더 많이 비박도 친이 있고 이제 친 김무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화되고 이제 친 유승민도 이미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권 내의 권력 지도가 지형상 많이 이게 세분화되는 그런 성향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눈에 띄게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친박이 결집은 했지만은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새누리당 이 국회의원들 내에서는 심리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오고 있다. 그것은 사실 옛날 같으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사태가 이루어지는데 13일간이나 버티고 마지막에 사퇴하면서도 또 할 말하고 떠남으로써 결국에 심리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레임덕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원의 당규를 보면 일주일 이내에 원내대표를 네.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부터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날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내대표? 뭐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진행되고 있다 그건 없을 테고요. 다만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밑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이내면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네요. 그때쯤까지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과 같은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2명의 후보가 나오면은 경선을 하게, 예. 표대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의원들 간의 중지가 모아지면 합의 추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반구 전 원내대표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추대를 했고요. 예.
근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냐, 친박계에서는 현 내용이 너무 심각하니까 합의를 위해서 합의 추대로 갑시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청와대 의중을 잘 아는 친박계 인사를 내세워서 당청 화합을 이루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비박계에서는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표대결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대냐 표대결이냐 네. 그 논란부터 뭐 이번 주에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출입기자 내에서는 좀 암암리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뭐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주영 예. 의원, 그분이 이제 이주영 의원이 저번에 유승민 원내대표와 뭐 표대결 그때 네, 뭐 고배를 졌는데, 마셨고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하지 않겠냐 얘기 나오고, 또 충청권 주자인 정우택 의원 두 분이 일단 친박계 후보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비박계에서도 이제 후보군이 여러 명 있습니다. 뭐 계속 이제 원내 후보군에 들었었던 수도권의 심재철, 그리고 정병국 의원이 또 있고, 또 현재 또 다크호스처럼 얘기 나오는 인사가 주호영 의원입니다. 이제 네. 대구를 지역구를 두고 있고, 옛 친이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박계이긴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기 때문에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또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여러 있습니다. 함어평이 나오는데 정 교수님, 네. 예. 사실 먼저 이주영 원내대표가 새로 추대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친박계의 귀환인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지금 2주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시 그때 원래 20표 차이로 졌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등장하는 것이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여론적인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청권에서 정우택이나 또 충청구 출신의 이현재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호영 의원 아까 뭐 친이계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성향이 도달하지는 않고요. 성향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네. 뭐 친박이랑도 두루 잘 지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와 상당히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이번에 또 충청권 출신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예. 다음 총선이나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질 지역이 충청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TK나 PK보다는 충청권 인사가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총선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대선 전략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친이 비박들은 이게 무슨 다시 또 이 청와대 출장소 아주 직영 출장소 만들려고 하느냐,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의 속내라고 봅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유승민 사태를 이끌어냈지만, 중재해냈지만은 이 다음부터는 내가 청와대 정말 출장소 소장 역할은 하지 않겠다라는 속내가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 직계 인사가 바로 다음에 원내대표가 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충청권 내지는 어떤 계파 색깔이 좀 옅은 어떤 중립적인 인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개파 색깔이,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만들어진 후보가 대통령 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정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국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선거가 있다고 해서 국정을 멈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는 인사가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보더라도 오히려 의원들은 그래, 그러면 대통령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밀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소원했던 당청 관계 좀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복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예, 국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도 행사됐고, 지금 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사퇴를 한 시점에서는 더 이상 청와대도 당을 존중하고 당과 교감을 갈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이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리고 국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싸우면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화해, 포용의 제스처를 어떤 형태로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좀 방안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여당과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뽑히면 청와대로 불러서 뭐
만찬을 하던 오찬을 하던 식사도 하고 예.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도 체제가 완비되면 야당 대표도 불러서 이렇게 따로 소통하는 것이 대통령은 여야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청 관계. 당청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어떤 정파를 떠나서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청와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 상당히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처럼 일부 말씀처럼 결국에 야당의 발목 잡는 그 연계 처리에 너무 질질 끌려가서도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늘 청와대와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국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적 능력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소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되고 예.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 대통령의 그 청와대의 그 불통 채널도 당연히 저는 소통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여권 내뿐만 아니라 대야 관계도 굉장히 헝클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될까요? 그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같이 그 야당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정말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정말 국정 동반자로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길이지 야당과 각을 세우고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 여당만을 가지고 국정을 갖다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권 내의 혼란을 좀 정리하는 측면도 있고 또 향후 전국에 새로운 어떤 의미를 던지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